안녕하세요. 토인비올 이서원입니다. 최선입니다. 네, 형 사례 관리에 대한 이야기, 기초적인 걸로 관계에서 출발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사례 관리의 큰 흐름, 그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나그네도 여행을 떠나려 그러면 보찜에다가 뭔가를 챙기고, 그걸 단단히 이제 신발끈도 동여매고, 그래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례 그렇지. 관리라는 것도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가 프로세스를 보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 챙겨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 실천 과정을 한번 본격적으로 네. 이제 탐구해 나가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탐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관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네. 이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네. 크게 세 가지가 아, 세 가지. 네, 네.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클라이언트로 선정하는 선정 기준을 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정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사정 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한 서식들. 그 서식들이 잘 준비되어 네네, 있어야 네네. 되죠. 그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나그네가 여행을 떠날 때 그 보찜에 배낭에 들어가야 되는 게 선정 기준, 그다음에 사정 도구, 사정 틀, 그리고 서식, 필요한 서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씩 한번 그 준비물을 한번 볼까요? 먼저 클라이언트 선정 기준. 네,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뭐 이런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 이것은 자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죠? 그런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해지네요. 그렇지. 네. 사실 선정 기준과 관련돼서 내가 엊그저께도 네. 사회복지관 선생님들, 여러 사회복지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 기관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거. 자체가 유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대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요. 많아요. 다 있을 것만 같은데 금방 들어서는 그렇지 않구나. 네. 그렇지. 네. 그 선정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뭐 한편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네.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 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건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내가 복지관에 처음 갔을 때, 관장님 하실 때? 네. 그때 연말에 쌀 20포가 들어왔어요. 네.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네, 네, 네. 그래서 물어봤어, 담당자한테. 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늘 접촉하고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이 쌀이니까 네. 이 쌀과 관련돼서 이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했었다. 아, 그러네요. 그건 뭐 이전에 그냥 관례적으로 자주 여기 오시고 하는 분들, 아는 분들한테 주는 관례였는데, 정말 그분들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분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셨군요.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물론 기존의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겠죠. 근데 정말 가장
어려운 분들인가. 혹시 늘 만나서 관계하고 그러면서 친숙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뭐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맥락에서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이분들이 쌀에서 네.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보고 한번 드려보자. 학교의 교수니까 이 짓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얼마나 욕을 했었을까. 아, 그냥 좀 더 까다롭기는 하면서 그랬을 텐데. 아니, 20호를 나눠주는데 그때 20일이 넘게 걸렸어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수집하고 또 주변에 알아보고 그래서 아,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쌀이 필요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현장을 힘들게 하고 학교에서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외부 자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자원을 제공해 준 사람이 그 뜻이 뭐가 있겠어.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부한 거잖아요. 그나마 일반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괜찮아요. 일반 사회복지기관은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공정성이 최우선이라고. 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특혜잖아요. 그렇지. 특혜. 그냥 친하다는 이유로 내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는 거. 그렇게 특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혜 여지를 없애는 거죠. 그런데 봤는데, 아니, 우린 더 어려운데 왜 저 사람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냐.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정부에서 일을 할 때는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인데, 네. 일반 사회복지기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우리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한다라고 하는 네. 원칙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이 선정 기준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것들을 따져야 되는 것이 네. 이제 첫 하나가. 번째, 배낭이 하나네요. 음. 그러면 그 20일이 걸려서 그 쌀을 20포를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선정 기준은 쌀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거, 그게 또 사정 도구하고도 관련이 되나요? 그렇지, 나중에. 결국 우리는 사정 도구가 사실 또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사정 도구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인테이크 도구라고 하는 이제 접수 접수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접수 면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또 툴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위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지. 우리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욕구인가? 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접수하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상황을 봐갖고 아, 이 사람은 정신과로 가야 되겠다. 아, 이 사람 내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 상업병원으로 가라. 네. 그런 거. 그런 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판단이 돼서 만약에 우리가 내과인데 이 사람은 외과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과 병원을 가야 돼. 그런 가서 뭐 네.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아야 돼.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역량, 능력,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두 측면이 있군요. 네. 선정 기준에서는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다. 그죠? 하나는 과연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적합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가 그걸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이제 사정 도구, 사정 틀. 그런데 그건 또 뭔가요? 우리가 그것은 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 어려움 혹은 문제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지요. 이 사정 틀이 없으면 그러면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만큼 아는 만큼에서 보는 거지. 네, 네, 네. 아, 그러네요. 그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네요. 그렇지. 네. 내가 욕구와 관련돼서 늘 예를 들고 우리 이 토인부에서도 다뤘을 것 같은데 욕구와 관련돼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갈 때 우리 소리한테 뭐 먹고 싶니 그랬을 때 스파게티라 그랬 한번 얘기했는데 네.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자. 그래서 스파게티 집에 갔는데 거기 스테이크를 잘하는 집이어서 소라 넌 스파게티 먹고 싶다 그랬으니까 스파게티 뭐 먹고 싶은 거 찾아봐. 아빠는 오늘 스테이크를 먹을 거야. 그랬더니 나도 스테이크. 그렇지. 표정이 달라지더니 나도 스테이크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내가 선택지를 준 것도 아니야. 네. 물어봤잖아. 네. 물어봐서 본인이 답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아는 만큼, 관심이 있는 만큼,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거 욕구다? 제대로 된 욕구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근데 우리는 항상 클라이언트 중심이라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욕구라고 규정 짓는 게 많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소리가 표현한 그 표현을 그대로 욕구라고 하고 규정하고 그거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얘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봐서 거기서 가장 먹고 싶은 거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네. 그것이 이 아이한테 가장 그래도 본질에 가까운 욕구 아니냐. 근데 우리가 대개는 욕구하면 사실은 욕구 요소하면 아이템을 줘.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냥 주관식으로 물어봐. 그러면 욕구 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 틀이 있어야지. 그래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이런 것도 봐야지 되겠네. 그래서 왜 우리는 사례 관리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점검해봐야 되지. 그 클라이언트가 와서 전 돈이 필요해. 아니면 나는 치료만 받으면 돼요. 그랬을 때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위해서 사정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이 사정 틀을 만들 때도 아는 만큼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맞아. 그것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진정으로 인간이라면 이러한 욕구는 기본적인 거, 그 기본적인 마슬로우 욕구 단계설처럼 이런 욕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야 그렇지. 그런 사정 틀을 가지고 표현한 욕구와 실제 욕구 차이도 구별해낼 수 있고 그렇지. 표현한 욕구는 위에 거지만 실제 이 사람은 밑에 걸 안 돼 있어요. 그럴 때 이게 혹시 필요한 건 아닙니까? 맞네요. 제가 그것도 우선 필요하네요. 그쵸?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우리가 욕구라 그랬을 때 욕구에 대해서 좀 잘못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욕구는 필요한 정도거든. 예. 내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내가 기대되는 그 상황과의 차이가 욕구란 말이야. 네, 그렇죠. 원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그 차이가 갭이 욕구로 나타나죠. 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또 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을 욕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파요. 그럼 네. 병원에 가야 돼. 그랬을 때 뭘 원하십니까? 돈. 병원비. 네네네네. 수단.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많다. 왜 사실 이게 수단하고 그 욕구하고 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수단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는데, 예. 그랬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이게 네. 해결의 수단이냐 아니면 상황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달라질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단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요 수단이 가장 좋은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다른 수단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렇지. 그렇게 되면 또 논의를 달리 해가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형 얘기를 듣자면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골치가 정말 아파야 나중에 정말 골치가 안 아플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모든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제대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사정 도구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례 관리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죠. 골치 아플 때는 아파야 된다. 요번에 내가 그 제자의 그 세컨드 하우스에 갔을 때, 그 제자의 남편이 화덕을 만들고, 네. 직접 만들고, 이런 원리로 황토방도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황토방을 만들었는데. 화덕을 키우면 황토방이 되니까. 아하. 그때 황토방을 만들면서 11개월이 걸렸다 그러더라고. 와, 1년이 꼬박 그냥, 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전문가들은 요거 한 2, 3일? 일주일이면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덕만 만들어 봤잖아. 그렇지. 황토방은 집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원리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딱딱 뭐가 필요한지, 어떤 설계가 필요한지, 그 뭐가 필요한지 해서 짝짝짝 맞춰서 하면은 빨리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해야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계속 할 수 있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전성이 돼 나갈 수 있는. 그 제자의 남편이 다음에 다른 집에 황토방을 지을 때는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훨씬 적게 걸리겠지. 그렇죠. 그렇지. 한 번은 골치 아픈 그 과정을 직접 겪어야 되는 거죠. 그죠? 늘 외부에서 전문가를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이것은 바로 복지관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겠네요. 실무자가 한 번은 고생을 해서 그 황토방을 지어보는 경험을 해야 다음에 더 줄일 수 있고 며칠 만에 지을 수 있는 역량도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참 저는 이야기 듣는 순간에 그러면은 당장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 제자 남편의 예를 드니까 본인이 직접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보려는 의지 또 노력 이런 것들 그리고 기관에서도 그거를 이쁘게 보고 좀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조직 문화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지. 네. 사실 이런 도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관에서 네.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개인 혼자서 만들기는 왜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 막 이제 교육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필요하고 욕구, 어려움, 사정틀. 문제, 사정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들이다. 그러나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노력은 힘들지만 그 성과는 크다. 그죠? 협력이 어렵지만 성과는 큰 것처럼. 근데 세 번째로는 소식이라는 걸 또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방금 전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게 개인 차원에서 하긴 굉장히 어려워. 그러게요. 네.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팀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최고 리더가
그래, 우리 당연히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만들어봐. 네. 그래, 뒷받침해줄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결국 서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최종 결과물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선정 기준, 사정 도구는 서식화돼야 된다, 문서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네, 네. 예, 서비스 계약과 관련돼서. 그럼 그 계약서도 양식이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이제 양식화되고 서식화돼서 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바로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캠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캠핑 도구들이 네, 당연히 네, 있어야지. 네, 거기서 네. 밥 해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잘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없고 안 들어가도 될 내용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조금 뭐 또 절차와 관련해서 얘기되겠지만 인테이크를 하고 접수를 하는 거 접수 면접을 우리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면접을 하고 그 면접을 하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그 선정 기준을 가지고 네, 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그동안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처음에 인테이크 접수 면접을 하는데 근데 정보를 엄청 많이 수집을 하는 거야. 사정할 수 있는 만큼까지. 예. 근데 우리가 접수는 그거잖아요. 우리 기관의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잖아. 네, 네, 네. 근데 세밀한 정보를 수집을 했어. 그 뭐 여러 차례 면담을 해서 수집했는데 판단해 보니까 우리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 못 하겠는데. 예.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뭐가 돼? 그 주민은. 네. 클라이언트까지는 안 갔지만 그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놓고. 그렇지. 예, 꼭 줄 것처럼 해놓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접수 면접이나 이런 거는 최소한의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는데 그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정을 위한 정보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테이크 시트에 또 담겨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양식 같은 것들이 절차가 제대로 그 정립이 되고 그 정립된 것들이 또 양식화되고 네, 네. 그래야지 또 누가 와도 그거대로 우리가 네. 절차를 운영을 하게 되지. 예, 제가 형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제가 저한테 상담을 배웠던 제자가 상담센터를 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복지 상담을 하니까 이근우 선생님 빼고는 배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냥 말하자면 저 혼자 무술을 배운 건데 이 제자는 정규 상담 대학원에 가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또 정신과에 가서 오랫동안 수련을 10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저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서류가 없어요. 없고 상담 어떻게 가면 됩니까? 오세요. 오면 제 주관적으로 눈빛을 보고 태도를 보고 나이는 얼마나 되겠다. 사는 곳은 어디세요? 이제 기초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느낌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가 저에게 이거는 꼭 선생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제가 상담하기 전에 5장의 서류를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상담을 오기 위해서는 이분의 기초적인 것과 내가 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이런 게 아주 심플하게 다 되어 있고, 직업하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뭐 아버지란, 남자란 이러면서 그걸 쭉 보면 이미 제가 이런 도구 없이 서너 번 상담해야 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을 몇 번 상담한 거나 같은 효과로 기본적인 자료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상담하려는지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저 같은 방식이었겠죠. 상담가들도 처음에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되면서 비전문적이고 개인 수준에 따라서 너무 차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걸 표준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식과 문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초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욕구를 미리 이걸 해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회복지로 하면 인테이크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면 정신과로, 이게 되면 저에게 이렇게 와서 하니까 와, 혼자서 힘들이 하는 것보다 너무나 순풍에 배가 나가듯이 그렇게 되면서 아, 이래서 이게 전문성이구나 하는 걸 역으로 제자에게 제가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할 때는 이런 것들을 그 상담 의뢰가 오면 이걸 작성해 주세요 하고 양식을 보내서 그걸 자기가 작성해서 보내면 그걸로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걸 요즘 느끼던 차에 이 문서 서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공감이 100% 가는 이야기네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성훈 박사 같은 경우는 네. 오랜 동안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전문적인 것들이 꿰뚫어져 있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뭐 그 상담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네네. 이렇게 우리가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 다 그 아우르고 있는지는 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전문화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힘들어해. 그건 너무 세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리고 나중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해되어지고 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네. 왜 그 원효대사가 해골에 네.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깨달은 자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초보자들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더군다나 과정과 절차, 형식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연습을 해 나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돼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지. 네, 저도 또 아까 그걸로 얘기하면 예, 저처럼 한 30년 된 사람은 그 양식을 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편한데 초보자들도 그 양식을 보면 안심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양식이 이미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초보자나 숙련된 전문가에게 모두 도움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문서다. 그렇지. 서류다. 문서는 말해준다. 문서는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형이랑 같이 사례관리 여정을 떠나기 전에 배낭에 넣어야 될 선정기준, 그 다음에 사정도구, 그리고 서식, 문서까지 일목요연하게 또 알아본 뜻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외투를 입지 않고 홀가분한 이 느낌 그대로 오늘 대담도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프로세스 여행을 떠나는 과정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인비홀 같지만 사실은 최선희 홀인 우리 토인비홀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